네, 이번 시간에는 핵심 이슈만 쏙쏙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이유진 아나운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소나기가 내린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산은 챙기셨나요? 제가 핵심 이슈 쏙쏙 뽑아 찾아왔습니다. 네. 우산 대신에 집중해 주세요. 예. 네. 우산도 뻣뻣하고 우리 이유진 앵커님도 뻣뻣하고. 아, 예, 여기 지금 지금 호가 붙었어요. 호요? 예. 진짜 별명이요? 예. 강복 이유진 선생이라고. 아, 저요? 아, 근데 저는 좋아요. 이제 오늘 또 마침 로봇 관련주 네. 또 좋다고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여기 주실랭 가이드의 어떤 분이요. 네. 이유진 아나운서님의 뻣뻣 웨이브 보고 빵 터짐. 아, 요즘 그게 되게 핫한 춤이에요, 대표님. 뻣뻣 뻣뻣 웨이브. 웨이브? 네, 이렇게 바람 인형 춤이라고. 그래요? 네. 진짜 존재해요? 네. 바람 인형은 검색해 그거잖아요. 아, 이거, 저도 이거. 웨이브 되는데 이거, 제가 이거, 일부러 이거 그렇게 하는 이거잖아요. 거죠. 알겠어요. 바람 웨이브. 알겠어요. 충분히 네, 인정해 알아들었어요. 드리고요. 인위적인 만들어진 웨이브.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어쨌든 만들어서 이슈도 만들어 오셨을 텐데 네. 공개해 주시죠. 네, 유럽을 중심으로 급속히 퍼지고 있는 인도발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올가을에 대유행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델타 변이는 다른 변이 바이러스보다 전파 속도가 빠른 데다가 더 심각한 증상을 유발하는 걸로 또 알려졌고요. 인도와 밀접한 교류를 하는 80개국, 80개국으로 확산하다 보니까 곧 세계 지배종이 될 거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12일까지 155명의 델타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오면서 확산 중인데요. 오는 7월 1일부터 또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시행이 되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행, 항공주 같은 경기 재개 기대감에 상승했던 업종들이 일제히 하락한 반면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에 부진했던 진단키트주가 다시 들썩이는 모습입니다. 사실 지금 이 이슈는 장전 체크에서도 또 한번 짚고 넘어갔었던 이슈라서 시장 전망과 또 대표님 의견 한번 또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그렇죠. 이제 진단 키트주가 들썩이는 것은 지금 이제 코로나의 변이 바이러스, 결국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뭐 그렇게 확산세에 있다고 보기는 힘들고 이제 우려가 생긴 거죠. 우려가 생기니까 진단 키트주를 들썩했는데 제가 앞서 얘기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네. 사람이 한 번 맞을 때는 이러는데 맞아요. 두 번째 딱 맞을 때는 왜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 얘기해 결국은 주셨죠. 이제 올라올 때 어느 정도 이게 전 고점, 즉 예전의 영광까지 올라오기는 조금 힘들다는 네.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참 만약에 전혀 다른 코로나와 전혀 다른 바이러스가 다시 세계적으로 창궐 한다면 이거는 다시 예전의 영광을 찾죠. 왜? 새로 다 만드는 진단 네. 키트들이 또 잘 팔릴 거니까. 네. 그 관점에서 봐야 되지만 이거는 어찌됐든 변이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네. 뭐 지금 이 변이는 이 변이 바이러스의 효용이 있다는 백신조차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예전의 영광까지 돌아오기는 조금 어렵다고 봐야 된다. 그리고 이미 시장은 한 번에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고점에서 살려고 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어. 왜? 한 번에 학습 효과를 고점에 한번 샀다가 세게 몰려서 맞아요. 손절을 했어요. 그런 사람이 다시 고점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죠. 트라우마가 이미 생겼어요. 마음에 작은 상처들이 이미 스크래치가 생겼다니까. 그 과정에서 진단비 다시 올라, 이야 들어가자 이렇게 안 된다요. 네, 안 된다요. 왜 안 된다요? 무슨 얘기인지.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될 수가 됩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어떤 상승의 제한적 요소가 있어요. 그럼 진단 키트주보다는 백신 관련주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괜찮을까요? 당분간은 뭐 진단 키트주도 계속 이제 변동성이 생기겠죠. 근데 백신은 이제 이 델타 변이의 효용 가치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명암이 엇갈릴 수 있죠. 만약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의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이나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 이런 화이자, 존슨앤존슨이나 모더나, 화이자나 모더나. 뭐 모더나 뭐 이런 뭐 모더나 이런 전부 다 이런 백신들이 이게 아무 소용 가치가 없대.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관련주들은 또 빠지기 시작하겠죠. 그러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거의 효용 가치가 있는
예를 들면 코비박이나 뭐 이런 것들. 코비박에서 좀 예. 기대를 많이 걸고 있어요. 코비박에 기대를 사실 많이 그러니까요. 걸고 있어요. 불활성화 왜냐하면 방식의. 불활성화 방식의 네. 백신에서 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제가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보고 또 살펴보고 해도 이 변이 바이러스에 좋은 백신은 전통 불활성화 방식의 백신이 좋을 수밖에 없다. 요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면 그래 네. 코비박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뭐 진단키트주 관련해서 저희가 앞서서 오프닝 때 장전 체크를 통해서도 좀 세밀하게 짚어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역시나 이제 옛날의 영광을 되찾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미 투자자분들의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변동성은 있을 수 있으나 어떤 예년에 그런 활약세는 조금 기대감에 대한 부분은 접어두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아울러서 백신 관련주 특히나 이제 델타 변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부각되는 시점에서 어떤 종목들이 주목받을지는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렸던 코비박 관련주 전통적인 불활성화 방식의 백신이 유효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두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차량용 반도체 공급 대란으로 또 신차 출고가 지연되면서 중고차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중 인기가 많은 차종은 중고차 가격이 신차를 추월하기도 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중고차 가격의 상승이 인플레의 주범인 것 같다. 이렇게까지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중고차 판매 원가율이 상승하면서 관련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또 주목을 받겠죠. 중고차 소유사들의 가치도 함께 올랐습니다. 중고차를 소유한 업체는 대표적으로 렌터카 업체가 되겠는데 SK 렌터카가 55%, 레드캡 투어가 41%, 도이치모터스가 16%로 올해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완성차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데 아직 그 기대감을 다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중고차에서 신차로 갈아타는 전략을 좀 염두에 두고 시점별 투자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신차의 대체제 성격으로 중고차가 인기를 이렇게 끌고 있는 건데 그럼 이 신차의 공급 병목이 또 사라지게 됐을 땐 중고차 시장은 바로 하락세로 더 들어서는 걸까요? 근데 이게 이제 이걸 좀 면밀히 진짜 이게 파고들려고 하면 끝이 없어요, 차 쪽은. 왜냐하면 첫 번째는 차 반도체 수급난이 생긴 이유는 이제 차량의 모든 시스템을 굉장히 전기적 장치로 많이 바꿨죠. 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전기차의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의 수요가 많아진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바뀌어 나가는 차들은 전기차인데 지금 이제 중고차들은 대다수 중고차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은 내연기관 차란 말입니다. 그죠? 맞아요. 디젤이나 가솔린 차들입니다. 네. 그럼 이제 이런 차들이 지금 팔렸어요. 그럼 이런 차들 타고 다니다 결국은 또 뭘로 바꾸냐? 전기차로 바꾸겠죠. 이거는 양존할 수도 있는 시장이고 하나는 이거예요. 절대 전기차를 만들지 않는 업체들 있죠. 전통적으로 강한 회사들. 네. 뭐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그죠? 그다음에 롤스로이스, 명차들. 그다음에 벤틀리 네. 이런 차들이 전통적으로 그걸 안 만들고 있죠. 근데 작년도 롤스로이스 판매량, 즉 올해 롤스로이스 판매량이 지금 아시아권 우리나라가 1위라고 합니다. 예. 그만큼 명차들을 지금 많이 구매를 하고 있죠. 와, 그렇네요. 그러니까 중고차 가격도 어떻게 됐겠어요? 올라가죠. 롤스로이스 중고차 가격이 올라갑니다. BMW, 벤틀리 중고차 가격이 올라요. 벤틀리도 지금 뭐 신청을 하면 거의 1년 6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다음에 포르쉐 역시 마찬가지. 포르쉐도 지금 1년 이상 기다려야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중고차 시장이 네, 더 페라리도 빠져. 지금 1년 이상 기다려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명차들이 오히려 더 지금 많이 팔리고 있는 현상. 즉 이게 뭐냐면 사회적 현상의 배불런 효과. 즉 이 배불런 효과에 대해서는 불황일수록 명품의 소비가 늘어난다. 이게 배불런이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배부른 애들만 이제 산다고. 맞아요. 그래서 이 배불런 효과인데 이 배불런 효과가 지금 뭐 백화점에서부터 시작해서 맞습니다. 다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지금 우리가 그럼 이 관련주 주목해 봐야 될 관련주는 뭐냐? 중고차 가격이 급등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중고차를 많이 취급하고 있는 SK 렌터카까지 얘기했고 네. 그다음에 네.
SK 엔카 이런 데 보면 이제 중고차 거래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죠. 네. 이런 애를 주목해 봐야 되냐? 아니죠. 얘들은 수수료 뛰기예요. 오. 그러니까 뭐 차량이 많이 팔린다고 해서 얘들이 크게 지금 많이 올라가. 예전에 이걸 한번 달았었는데 그래서 이쪽보다는 오히려 지금 계속 실적 호재가 이어질 수 있는 쪽 현대차, 기아차가 조금 더 낫지 않느냐에 대한. 완성차 예, 부분이. 완성차 오. 왜? 에이 기다렸다가도 그래도 전기차 살 거야 이게 되니까. 그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전기차의 어떤 성능을 비교하는 그런 이제 블로거, 유튜버들이 많이 등장했어요. 맞습니다. 테슬라를 비롯해서 현대 아이오닉, 그다음에 중국의 그 이제 충전 시간부터 시작해서 충전 시간 거리 이런 것까지 비교해 놓는 그런 사이트. 그래서 그만큼 전기차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거 없었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자.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건 전기차 쪽 방향으로 봐야 된다. 즉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바뀌는 네. 큰 시장 변화의 흐름, 그 패러다임에서 우리가 시장을 읽어봐야 된다. 이렇게 지금 좀 압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이 중고차 시장의 이 활황과 아울러서 역시나 이 자동차의 패러다임, 말 그대로 이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옮겨져가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제 현대, 기아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코멘트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죠. 네, CJ 대한통운과 네이버가 손을 잡고 쿠팡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길 배송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건데요. 이 두 회사가 협력을 확대하는 건 쿠팡과의 경쟁을 위해서 배송 강화에 나서는 네이버와 또 풀필먼트 사업을 확대하려는 CJ 대한통운의 이해관계가 또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쿠팡이 로켓 배송을 내세운 이후에 빠른 배송의 개념이 이커머스 시장의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특히 이커머스 기업의 최대 견적지로 떠오르는 신선식품 부문. 이 신선식품 부문을 용인의 콜드체인 풀필먼트 센터를 세우면서 네이버 쇼핑의 최대 약점으로 꼽혔던 신선식품 분야의 경쟁력이 생긴다는 점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또 이쯤에서 저는 CJ 대한통운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싶은데요. 전반적으로 모멘텀이 될 만한 이슈가 또 꽤 있습니다. 이 네이버와 풀필먼트 사업을 확대하는 건 또 물론이고 우체국 택배 사업이 축소되면서 CJ 대한통운이 반사 이익을 노려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점도 있고요. 또 택배비 인상도 빠질 수 없는 호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베이 보니찰 관련해서 이커머스 이슈를 지난주에도 한번 다뤘었는데 대표님께서 어쨌든 이 이커머스 시장은 또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흐름을 타고 CJ 대한통운도 좋은 전망일지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뭐 지금 이제 택배 가격 인상도 어쩔 수 없이 맞습니다. 이제 시행될 수밖에 없는 네. 부분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 같이 이제 그러니까 같이 반영이 되겠죠. 사실 우리나라의 뭐 사회 즉 자본주의 국가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사회 구조적 모순 이 부분은 사실 택배 가격 인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지금 이번 택배 가격 인상에서는 어찌됐든 택배 노조원분들의 활약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노조원분들이 진짜 경무에 시달리고 이러다 보니까 택배 가격 인상해야 된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어떤 바람이 일었고 근데 이게 올라갈 때요. 그러면 요 분들한테 드릴 금액만 올라가느냐 아니에요. 보통 회사가 자기들 이익 부분도 같이 올리거든요. 그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구조적 모순에서 결국은 회사도 더 큰 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CJ 대한통운은 중장기적으로도 나쁠 게 없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어제입니까? 라면 가격 인상에 대해서 네. 우리 이유진 앵커님 짚어왔고, 뭐, 농심, 삼양식품, 그죠? 오뚜기. 삼양식품 우리가 사카린 얘기했고. 맞아요. 색깔은 얘기하셨고. 그, 농심은 조금, 윤리적으로 조금 그렇다. 네. 그런 얘기 있었고, 가뚜기에 대해서 우리가 좋게 평가했는데, 오늘 라면 관련주들이 셋 다 올라요. 오르는데, 예, 사카린으로 당했던 회사가 제일 많죠. 아, 그래요? 사카린으로? 네. 역시 우리나라 국민들은 측은지심이 있어요. 굉장히 당한 아들에 대한 이 심리적으로 불쌍해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원을 아끼지 그리고 않는. 그렇죠. 그리고 네. 삼양식품이 최근 이제 라면을 먹어보면 네. 조금 삼양식품이 노력하는 건 보여요. 불닭볶음면 맞아요. 이런 것들. 그것도 맞네요. 삼양식품이죠.
그러니까 많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러네요. 있어요. 대표님 자주 드시는 참땡 라면은 네, 오뚜기더라고요. 오뚜기죠. 오뚜기. 저는 오뚜기 라면만. 오뚜기 라면 맛있죠. 네. 진라면도 맛있고. 가뚜기. 네. 가뚜기만. 갓두기.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이 CJ 대한통운이 17만 7,50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 가격 안정성 부분에서 가격 좀 안정성적인 부분에서는 음. 뭐 안전하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어. 몇 년의 어떤 차트를 뒤집어 봐도 주봉으로 보자고요. 별로 오른 게 없어요. 얘는 어. 거의 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택배 가격도 뭐와 관련돼 있느냐? 물가와 관련돼 있거든. 물가와 관련돼 있는 주식들은요. 네. 잘 안 올라요. 한전이 왜 그렇게 안 오르냐? 아, 어제 말씀해 주셨죠. 이게 물가와 관계된 주식이거든요. 네, 그런 맞아요. 주식들은 크게 오를 수가 없어요. 왜? 그걸 올리면 정부에서 제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통운도 이제 뭐 올리겠죠. 사실은 뭐 이제는 택배 가격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관점에서 보면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 그건 이제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오를 거는. 근데 이게 이길 배송이 되면 제일 이득을 보는 곳이 어딜까요? 제일 이득을 보는 예. 거. 이득을 보는 어딜까요? 아니 이길 배송을 굳이 뭐 예를 들면 칫솔 이길 배송 굳이 할 필요 있어요? 굳이 없죠. 갑자기 뚝 떨어지면 할 필요 있지 않을까요? 뚝 근처에서 떨어지면 충분히 가능하면 빠르게 받아 보는 게 좋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주로 이제 그쵸. 그걸 굳이 이길 배송으로 이건 반드시 이길 배송이 돼야 돼 이걸로는 아니잖아요, 그죠? 아, 신선식품 그렇죠, 그래서. 신선식품이에요. 그러니까 아, 결국은 이길 배송이 많아지고 있다는 건 신선식품의 판매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 이제 더 덧붙일 수 있는 건 이제 점점 요리하기 싫어지겠구나가 되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워낙 또 잘 나오고 워낙 뭐 가끔씩. 레토르트 식품들이 딱 그렇죠. 부으면 다 끓여지게끔 나오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또 신선하게 배달해야 되니까 네. 뭐 드라이 아이스나 저는 아이스팩? 저희 이게 집에 계신 분이 안 봐야 되는데 이분이 이제 요리를 하실 때 보면 네. 이렇게 재료가 이만큼 들어가요. 그럼 이제 음식은 이만큼 나옵니다. 예. 이걸 일명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셰프식 요리라고 하는데 셰프식. 이만큼 나와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는 외식하는 게 훨씬 싸게 치겠다. 이런 관점으로 그럴 수 있겠구나. 음식 맛없다는 소리 절대 안 했어요. 우리 외식할까? 계속 이제 외식을 위주로 갔는데. 그래서 외식을 전략적으로. 그렇죠. 코로나 시대에 외식을 갈 수밖에 없어요. 걱정이 됐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요리 맛이 달라졌어요. 진짜요? 네. 우와. 이거는 그녀의 손흔, 즉 수흔이 아닌데 손의 흔적이 아닌데 손맛이 이게 다르다. 그녀의 수흔이 아니야 이거는 뭔가 달라 이러면서 이제 딱 하고 있는데 네. 휴지통을 뒤집어 보니까 전부 레토르트 식품이에요. 봉지만 떠나서 맛이 달라져. 입에 맞으시는 것 같아요, 입맛에. 네? 오히려 그런 게 또 더 입맛에 저 입맛에 맞으세요. 맞아요. 그럼요. 저 단짠 다행이다. 좋아하거든요. 놀릴 그러니까 수밖에 없죠. CJ 제일제당 이런 회사들이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CJ 대한통운까지 등에 업었으니까 CJ 제일제당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시겠죠? 네, 네. 좋습니다. 어쨌든 뭐 CJ 대한통운 네이버와 함께 이길 배송 강화된다라는 소식도 전해드렸는데 최근에 이 택배 가격 인상과 아울러서 이 CJ 대한통운의 흐름도 상승하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가능성도 점쳐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담아가기에도 좋은 종목이고 또 이제 앞으로 가격 지금 현재 주봉을 통해서도 체크해드렸지만 가격 안정성도 유효하다는 점 체크하시면서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간편 시계 활성화와 아울러서 CJ 제일제당도 관심 종목에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종목 난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